자, 엄청 상식적인 얘기인데 한번 들어봅시다. 자, int a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메인 함수 실행하는데 몇 바이트 필요하다? 4바이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사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4바이트 필요한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int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안 거잖아요. 그러면 int b라 썼어요. 메인 함수 실행하는데 몇 바이트? 8바이트 필요하겠죠. 왜냐면 여기도 4바이트니까 얘도 4바이트인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int 포인터라고 쓰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몇 바이트 필요해요? 8바이트. 그렇죠.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다 8바이트예요. 포인터 붙으면 다 8바이트라 했죠. 자, 그러면 메인 함수 실행하는데 몇 바이트? 8바이트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캐릭터라 썼어요. 자, 몇 바이트 필요해요? 총 9바이트 필요하죠. 캐릭터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근데 int ar3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바이트 필요해요? 일단 4, 3, 12에 8바이트니까 20바이트 확보 되겠죠? 그죠? 20바이트. 뭐 사실 ARR은 여러분들 다르게 취급되긴 하는데 그냥 이제 우리 설명 내에서는 8바이트 취급한다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쓴 거나 아니면 이렇게 쓴 거나 같습니다, 사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int가 아니라 int 가리키는 주소죠. 그죠? int를 가리키는 주소가 여기 저장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어쨌든 요것만 보면 당연히 몇 바이트? 당연히 20바이트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써볼게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int size라 썼어요. 그러면 총 몇 바이트 필요한 거예요? 24. 그렇죠. 24바이트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더하기만 할 줄 알면 사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printf에서 스캔F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하면 총 몇 바이트? 메인 함수 기준으로 이거 메모리 차지하는 거 아니라 했죠? 메모리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몇 바이트예요? 24바이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얘네들이 메모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printf가 실행돼요. 그러니까 printf도 결국에는 함수입니다. 얘가 이제 표준 입출력 함수예요. 그러면 얘가 메인이 실행이 되면 메인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메모리를 받으려고 운영체제를 찾아갑니다. 운영체제라는 거는 여러분들 컴퓨터마다 다르겠죠. 윈도우나 맥이나 리눅스 3대 운영체제잖아요. 자, 어쨌든 메모리를 할당 받습니다. 몇 바이트? 24바이트 할당 받아요. 그 다음에 printf 실행됩니다. printf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메모리를 누가 받아요? 메인 신경 쓸까요? 신경 안 써요. 이거는 메인이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메인을 위한 집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메인을 위한 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 만들고 AR을 쓰고 뭐 printf가 만들어진다 해도 얘는 공간이 할당된 다음에 종료되면 함수니까 이거 만들어지면 사라져요. 만들어졌다가 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이랑 관련이 있다 없다?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쨌든 24바이트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printf 한 번 더 쓴다 해가지고 메모리 차지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런 걸 속지 마세요. 24바이트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3 대신에 사이즈라 썼어요. 자, 이게 일단 실행이 안 되긴 하지만 된다고 했을 때 요거 여러분들 몇 바이트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들 5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5를 입력했을 때 이 사이즈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5 입력하면 사이즈가 뭐 들어와요? 5 들어올 테니까 4, 5, 20이겠죠. 그죠? 20이니까 뭐 28바이트. 그 다음에 얘는 뭐 4바이트니까 32바이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뭐가 이상할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이상할까요? 뭐 빨간 줄 그어지는 거 뭐 그걸 떠나서 그러면 빨간 줄 그어지는 이유도 왜 빨간 줄이 그어지는지를 알면 좋겠죠. 저 N%가 주소를 알려줄 때 그건 아니고요. 일단 잘 말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말하려고 해보셨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운영체제를 찾아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운영체제를 왜 찾아간다고요? 단순해요. 변수라는 거는 저장 공간이죠.
저장 공간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딜 말한다?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 그러니까 메모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죠? 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램을 누가 관리하죠? 윈도우 운영체제가 관리합니다. 윈도우를 OS라고 운영체제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맥 깔았으면 맥이 여러분들 메모리 관리자예요. 그러면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운영체제를 찾아갈까요? 아니면 실행 후에 운영체제를 찾아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메모리 공간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실행 전에 찾아가야지만 그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메인 함수라는 걸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배열 변수가 필요하다. 그 공간은 어디 있다? 메모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관리를 누가 한다고요? 운영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를 입력했을 때 32바이트를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행되기 전에 공간 할당받아야 된다? 실행 후에 공간을 할당받아야 된다? 그렇죠. 실행 전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nt 사이즈, int ALR 얘네 다 뭐예요? 변수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인 함수는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실행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됐습니다. 얘는 이제부터 된다고 치면 32바이트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걸 누가 관리하고 있다고요? 싹 다? 메모리를? 운영체제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독점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체제한테 얘가 실행 전에 찾아가는 게 맞아요? 실행 후에 메모리를 구걸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실행 전에. 그러니까 실행 전에 독점하는 애를 찾아가서 걔한테 구걸해주고 메모리를 가져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쓴 것만으로 해가지고 공간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얘는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설계잖아요. 설계.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지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으로 실행할 수는 있어도 이게 실행하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공간. 실질적으로 공간이 진짜 필요해요. 얘가 실행되기 전에 공간이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놨는데 이게 실행하려면 공간이 필요하다. 다시 그 공간은 어디에 있다? 메모리에 있다. 메모리는 누가 관리한다? 운영체제가 관리한다. 그러면 얘가 실행되기 전에 누굴 찾아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운영체제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라 생각을 해봤을 때 int 사이즈만 보면 자, int 사이즈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좀 실행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운영체제인 여러분들은 얘한테 몇 바이트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바이트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int니까.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이런 녀석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만 보면 견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견적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지금 실행되기 전에 찾아온 거예요? 실행된 후에 찾아온 거예요? 그죠? 실행되기 전에 찾아왔죠. 근데 자, int size라는 요 값은 실행되기 전에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실행된 후에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실행되기 전. 사이즈 값. 메모리 말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사이즈라는 값이 고객이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이 진짜 실제 구동되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고객이 8을 입력할지 10을 입력할지 5를 입력할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그럼 진짜 견적 내보세요. 이 함수 실행하는 견적.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썼어요. 이거 견적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자, 사이즈 4바이트, ARR 8바이트, 그다음 43, 10이니까 20. 그죠? 24바이트. 견적 나오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견적이 나오다가 이렇게 하면 왜 견적이 안 나올까요? 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안 되긴 하지만 실제 안 돼요. 가정을 해볼 건데 지금 왜 안 되냐면 사이즈에 대한 견적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변수라는 거는 왜 변수예요? 변수가 고정이기 때문에 변수예요? 변수는 값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잖아요. 변할 수 있는 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운영체제가 딱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내가 도대체 몇 바이트 줘야 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여러분들 점쟁이처럼 야 너는 요새 추세로 봐가지고 한 몇 바이트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까요? 안 해요. 불가능합니다. 요거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견적이 나와야만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5라고 쓸까요? 이게 없어요. 자 그럼 맞춰보세요. 이거 견적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냐면 이게 된다고 하면 사이즈가 5죠. 그러면 얘도 5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4, 5, 20, 28. 그 다음에 4바이트니까 32바이트겠네요. 근데 얘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불가능한지 이유를 말씀해 보실 분. 자 여러분들 사이즈가 5라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어요? 자 설명. 사이즈가 지금 제가 5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32바이트라고 메모리를 할당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본 거잖아요. 그죠? 그죠? 사이즈가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5가 들어갈 거니까 4, 5, 20, 28바이트에 32바이트라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누가 계산한 거예요? OS가 계산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계산한 거죠. 여러분들이. 근데 자 컴퓨터는 사이즈가 5인지 5가 아닌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몰라요. 자 맞죠? 사이즈의 값이 결정되는 시점은 프로그램 실행 전일까요? 실행 후일까요? 실행 후에 결정됩니다. 사이즈라는 변수의 값이 결정되는 시점은 프로그램 실행 전이 아니라 실행 후에 값이 결정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메인 함수가 일단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공간, 메모리가 할당 받아야 되는데 운영체제한테 가가지고 나 몇 바이트 필요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이즈의 값이 언제 결정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전, 실행 후, 실행 후의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사이즈 대신에 이렇게 그냥 5라고만 쓰면 이때는 값이 이미 안단 말이에요. 4, 5, 20 해가지고 32바이트 할당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사이즈라는 값이 언제 결정된다? 후에. 그죠? 프로그램 실행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요게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얘는 된다고 쳐도 4바이트 준다고 칠지라도 여기서 아예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왜? 사이즈의 값은 프로그램 실행 전이 아니라 실행 후에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컴퓨터가 야 요것도 딱 내가 쓴 것도 보고 이거 지가 판단해서 못해? 못해요.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가 똑똑해가지고 아 이거 뭐 AI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아 이거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컴퓨터는 의외로 수동적인 녀석이에요. 사람이 뭔가를 해주지 않는 이상 컴퓨터가 스스로 사고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 AI가 나오고 머신러닝 있고 딥러닝 이런 게 다 나오는 이유도 머신러닝, 딥러닝이 뭐예요? 교육이란 말이에요. 기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기계 교육 누가 시켜요? 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정해놓은 그 코드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의외로 수동적인 녀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컴퓨터가 스스로 사고하는 자체가 원래 불가능합니다. 아니 애초에 불가능한 게 맞아요. 지금의 데이터가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컴퓨터가 스스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사고하는 게 살짝 가능해지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사이즈라는 값이 결정되는 시점은 실행 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코드 자체가 실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게 지금 실행 자체가 안 된다 라는 거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요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요 예외의 경우는 있어요. 얘는 좀 달라요. 여기다가 define이 뭐죠? 정의하다라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이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얘는 그냥 문법이에요. 문법 이런 문법이 있는데 이거는 실행되기 전에 사이즈가 5라는 그런 의미일 뿐이에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실행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몇 명을 입력할지 미리 다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불가능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적 할당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짤 수밖에 없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다 사이즈라 쓰시고 printf 여기다가 관리하실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canf 적어주시고 %d 그 다음에 사이즈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자, 근데 이거 안 된다 했죠? 이렇게 하면 운영체제한테 퇴짜 먹습니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맥스 사이즈라고 적어주고요. 맥스 사이즈를 한 200 정도 넉넉하게 잡죠. 그 다음에 맥스 사이즈 여기다 200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그냥 428 800바이트 할당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쓰게 되면 428 800바이트 할당 받는 거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겠죠. 무슨 경우냐면 내가 이렇게 숫자를 입력받을 사이즈를 이제 공간을 마련했는데 고객이 내가 정해놓은 요 200보다 더 많이 입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객이 나는 200 정도로 딱 개발자가 딱 정해놨는데 고객이 400 입력하고 600 입력하고 1000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생각해서 200이라 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더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감당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줘야 된다? 이렇게 써줘야죠. 만약에 자, 사이즈가 내가 정해놓은 요 맥스 사이즈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죄송하지만 %d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죠. 맥스 사이즈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밖에 없는 아픈 사연을 아시겠죠? 자, 운영체제한테 퇴짜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해가지고 애매하게 찾아가면 안 돼요. 진짜 깔끔하게 딱 깔끔하게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객한테 몇 명 입력하려고 물어본 다음에 만약에 그 물어본 게 고객이 입력한 게 내가 정해놓은 사이즈보다 넘어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다가 단 한 명이 자기는 그러니까 숫자를 500명 관리한대요. 500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종료한 다음에 요 200을 뭘로 바꾼다? 500으로 바꾸면 그 사람도 허용이 가능하겠죠. 근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자, 갑자기 변동사항이 있어서 700명을 관리한대요.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 껐다가 뭐 해야겠어요? 700으로 바꿔야겠죠. 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게 프로그램을 종료해가지고 이게 500 바꾸고 700 바꾸고 800 바꾸는 게 이게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실제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이게 프로그램 수정한다는 거, 코드 자체를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 보면 게임 뭐 업데이트하고 뭐 점검하고 그런 거 있죠? 그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에러 발견되고 뭐 이런 버그 발견된다 해가지고 민원 넣는다 해서 그게 손쉽게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딱 그 날을 잡아야지만 코드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튼 이렇게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는 나는 700으로 개발자가 정해놨는데 어떤 사람은 1000명 관리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1000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이게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누군가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적은 숫자를 관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10명만 관리한대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 될수록 희한하게 숫자를 우리가 많이 관리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지? 라는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맥스 사이즈를 뭘로 잡았기 때문에? 1000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1000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거 실행하자마자 내 고객의 입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큼 잡아먹는 거예요? 무조건? 4000바이트 잡아먹는 거예요. 4000바이트 4바이트 1000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개발자는 한 명이고 사용자는 여러 명이고 어떤 사용자는 용량을 조금 쓰고 어떤 사람은 용량을 많이 쓰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열의 한계를 누가 정할 수밖에 없어요? 응? 아니죠. 개발자가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개발하는 내가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선택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500으로 잡자니 너무 오바인 것 같고 그런데 어떤 특이한 사람에게 와서 나는 600명까지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600으로 바꿔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 대부분 숫자 10명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오바인 것 같고 그래서 동적 할당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동적 할당이 없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